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 연극 한번 요즘은 참 대학로에서 연극들을 안 해요. 안타까워요, 진짜. 영화보단 연극이거든요. 연기의 기본 길을 닦는 거는 연극이죠. 뭐 안 그러면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든지 아니면 리차드 3세에 관련된 영화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진짜 악마로 묘사가 돼요, 리차드 3세가. 신체 콤플렉스를 다 권력욕으로 커버하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2년에요. 리차드 3세의 뼈가 유골이 한 주차장 지하실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리차드 3세가 죽었다고 추정되는 곳 바로 옆에서 발견되거든요. 그 시신이 묻혔다는 곳이요. 감식을 해보니까 리차드 3세가 맞는데 뼈가 멀쩡해요. 곱추가 아니야. 약간 허리가 굽었을 정도예요. 그다지 신체적 결함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셰익스피어가 오버한 거예요. 지금 이 유골은요, 지금 영국에서 아직까지 보관 중에 있습니다. 리차드 3세의 유골은요. 셰익스피어가 자기 작품에서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나쁜 악마로 리차드 3세를 묘사를 했고, 그게 각종 연극 소재로 쓰였고, 그게 연극으로도 번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 나쁜 삐으로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정사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역사를 12살 조카를 없애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라고 리차드가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삼촌, 명분이 있어야 될까? 아닙니까? 명분에. 그쵸? 수양대군도 자기 단종 몰아내고 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명분 쌓았잖아요. 이 리차드도 12살짜리 조카 없애려고 명분을 만듭니다. 뭐? 소문 내요. 소문. 이상한 소문. 뭐냐? 사실 너 내 조카야. 너는 사생아야. 즉 아빠는 에드워드 4세가 맞는데 네 엄마는 그냥 길거리 여성이었어. 즉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왕 될 자격이 없어란 소문은 쫙 길거리에 내버린 거야. 그리고 런던 탑에 가둬버려요. 런던 탑은 정말 악명 높은 감옥이죠. 런던 탑에 가두는 거 얘만 가두면 되잖아요. 어린애를요. 동생이 있었거든요. 9살짜리 동생. 또 같이 가둬요. 형, 내가 왜 여기 갇히는 거야?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가두자마자 12살짜리 현직 왕, 그리고 9살짜리 그의 동생 다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483년 리차드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자리에 올라요. 리차드 3세가 됩니다. 이 소문이 안 났을까? 다 나죠. 지 조카 죽이고 왕된 나쁜 삐삐이라고 오죽했으면 셰익스피어가 열받아가지고 너 한번 내 작품으로 죽어봐라. 작품까지 만들었잖아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리차드 3세가. 그래가지고 자기 정통성 회복을 위해 가지고 뭘 해주냐? 여러분이 일반 백성이라고 하면은 나라가 뭘 해주면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복지, 뭐 인권 보호 이런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걸요? 세금 감면. 물론 뭐 저도 세금을 나라에서 깎아주면 기분은 좋아요. 이걸 해요.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쫙 뿌려요. 리차드 3세가. 왜? 민심 돌리려고. 근데 그게 성공했을까? 그리고 정말 왕으로선 성실하게 근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치카치카 하자마자 바로 이 업무 시작 등등등. 그렇지만 한 번 돌아간 잉글랜드의 민심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조카 죽인 놈이 무슨 왕이야? 아이고 12살짜리 조카가 불쌍하지. 왕권이 흔들려요. 왜? 어떤 독재자하고 왕이건 간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민심은 곧 천심이다예요.
민심 이반 돌아선 순간 왕권 흔들립니다. 마침 이때요. 리차드 3세의 아들과 왕비까지 죽어요. 지가 죽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외아들이었거든요. 리차드 3세 외아들. 외아들이 죽고 그 충격으로 엄마가 죽은 거예요. 충격받아요, 리차드 3세. 졸지에 진짜 아꼈대, 자기 아들은요. 아들 죽고 그 충격으로 와이프가 죽으니까. 그러면 슬퍼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리차드 3세가. 뭐냐? 나 아들 죽었다. 내 와이프 죽었어. 정말 괴로워. 정말 괴로운데 나 그냥 왕하게 놔두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불쌍한 왕인데? 에? 라고 백성들과 귀족들한테 읍소를 해요. 싹싹 빌면서. 나 정말 불쌍하지 않니? 나 세금도 깎아주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아들이까지 죽었어. 한 번 나 왕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니? 백성들의 반응은 너 안 돼. 가세요. 이때 요크공 에드워드로부터 권력을 잃은 헨리 6세 가문 가운데서 헨리 튜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헨리 6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일단 프랑스로 도망을 가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백장미 천하잖아요. 붉은 장미는 있을 공간이 없어요. 붉은 장미였던 헨리 6세 가문의 헨리 튜더라는 인물이 프랑스로 도주를 했다가 지금 딱 보니까 리차드 3세 왕권 흔들리죠. 이때다 싶어서 건너옵니다. 야, 이 흰 장미놈아, 네가 지금 네 조카를 왕 자격이 없다고 해서 뭐 죽였다고 하는데, 임마, 너도 왕 자격 없어. 뺏은 거 아니야, 마, 처음부터. 원래 왕 자리는, 우리 붉은 장미 팥 거야. 이런 근본도 없는 백장미들. 자, 지금 그 영국의 장미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름다운 전쟁이 아니다. 귀족들끼리 왕자리 놓고 저거들끼리 치고 받고 싸웠던 전쟁이다. 30년 동안 말씀드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30년간의 장미 전쟁 때문에 귀족들 정확하게 과장이 아니라 영국 귀족의 반이 죽어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었다 5,000명이 죽어버려요. 자, 마지막 혈전. 30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결전 1485년 영국 중부지방에 보스워스란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보스워스에서 백장미파와 그 다음에 적장미파, 붉은 장미파 마지막 혈전을 벌입니다. 헨리 6세 가문 쫓겨났죠. 헨리 6세 가문의 후손 헨리 튜더 붉은 장미, 그리고 권력을 빼앗은 백장미 리차드 3세죠. 붙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헨리 튜더는요, 전투 경험이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프랑스에 도망가 있던 애가 무슨 전투를 해봤겠습니까? 그렇지만 리차드 3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전투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약간 처음엔 자신감이 있었어. 참, 야, 네. 붉은 장미들 다 덤벼. 딱 봐도 붉은 피네. 아이고, 덤벼. 근데요, 전투가 막상 시작되다 보니까 1485년 보스워스 전투라고 하거든요. 이 30년 장미 전쟁을 최종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전투, 보스워스 전투에 전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귀족들이요, 일단 간을 보고 있다가 다 싹 다 헨리 튜더 쪽으로 붙어버리네. 왜 붙었을까요? Why?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전투와 전쟁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명분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리차드 3세는 명분이 없어요. 지 조카 죽이고 왕 된 거 아니에요?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저쪽은 헨리 튜더 쪽은 정통 왕실이에요. 간을 보고 있던 귀족들이 딱 보니까 야 아무리 봐도 야 명분이 이쪽 리차드 쪽은 없잖아. 헨리 튜더 쪽으로 붙자. 내 생각도 그래. 내 생각도 그래요. 내 생각도 그래. 하면서 갑자기 그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헨리 튜더 쪽으로요. 리차드 3세 당황하셨습니다. 반대쪽으로 붙은 그러니까 저쪽 헨리 튜더 쪽으로 붙은 귀족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야! 이 배신자들아! 나 리차드 3세가 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 빨리 돌아와 저말 할 때 안 그러면 네 아들 죽인다! 참 그랬더니 여러분 저기 헨리 튜더 쪽으로 붙은 귀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게요? 와, 난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들을 죽인다고요? 죽이십시오. 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빠가 할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말 했어요. 죽여. 인질로 잡고 있는 걔 죽여. 아들 또 있거든. 이야, 막 까는 거죠 이제요. 그러면서 보스워스에서 이제 백장미파와 적장미파가 서로 뒤엉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가운데 리차드 3세가 윙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져요. 윙 말은 도망가 버리고 최후의 절규를 해요. 말을 다오. 나에게 말을 다오. 말을 다오. 말을 다오. 탈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요즘 그 유튜브 쇼츠 보니까 조주봉이라는 사람이 할 말이 없네라는 그 동영상으로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가시고요. 나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 할 컨텐츠가 없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네. 중독돼요. 계속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 이게요. 하여간 말을 다오 말을 다오 이런 말까지 해요. 나에게 말을 주면 성을 하나 주겠다. 참 비참한 최후죠. 결국에는 진흙밭을 뒹굴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헨리 튜더 쪽에 의해서요. 자 어쨌든 헨리 튜더에 의해서 리차드 3세가 말에서 떨어진 리차드 3세가 죽으면서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1455년부터 1485년까지 이어진 장미전쟁은 끝이 납니다. 리차드 3세 망하고 붉은 장미 헨리 튜더가 승리를 해요. 자, 이 헨리 튜더가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영국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바로 헨리 7세가 되는 거죠. 설마 이 헨리 7세가 영국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헨리 8세의 아빠예요? 네, 맞아요. 이 헨리 7세 아들이 무려 6명이나 아내를 두고 아들 못 낳는다고 다 죽여버린 영화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헨리 8세의 아빠예요. 헨리 8세의 아빠 헨리 7세 즉위했습니다. 이제는 포용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내 백성들이야. 나와 맞서 싸웠던 요크 가문의 딸, 내가 결혼해줄게. 와. 나 붉은 장미 왕, 백장미 끌어안을게. 에? 해서 실제로 요크 가문, 자기와 치고받고 싸웠던 요크 가문의 딸 엘리자베스라는 딸과 결혼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굳이 따지자면 영조의 탕평책 정도? 이젠 더 이상 탕평책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러시아의 푸틴 정도요. 지금 요 방송이 나가고 올해 2024년 3월에 푸틴이 또 대선에 출마합니다. 이겨요. 적으로 나가죠. 경쟁자로 나가면 방사능 홍차가 또 선물로 올 거예요. 이번에 그 푸틴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거든요.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소속으로 출마했냐?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정당에도 소속이 안 된 모든 러시아인들의 대통령이다. 그 자신감으로 나간 거예요. 이때도 나 헨리 7세 30년 동안 싸웠던 나의 적과 난 결혼하겠다 선언한 겁니다. 자, 헨리 7세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요.
자기와 맞서 싸웠던, 물론 지금 그 백장미파와는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리차드 3세만큼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 황정민 씨가 그 연극해서 연기했던 그 리차드 3세를요. 허리가 약간 굽은. 그래가지고 리차드 3세 한 놈만 악마로 만들어버려요. 헨리 7세가. 리차드 3세가 했던 나쁜 짓들 다 조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라고 명령 내립니다. 책으로 만들어요. 리차드 3세의 나쁜 짓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6번 책으로 만들어요. 왜 만들었냐? 참. 나름 또 자기가 그래도 현직 왕이었잖아요. 리차드 3세. 죽이고 자기도 왕이 됐으니까 자기 집권 정통성을 만들려고. 이놈은 어차피 나쁜 놈이었다. 역적이니까 내가 죽이고 내가 의로운 왕이 됐다. 하려고 헨리 7세도 책을 만든 거예요. 리차드 3세 나쁜 짓 1번, 2번, 3번, 4번. 근데 이 책이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서 살이 붙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꿀밤 한 대 딱 때렸다. 리차드 3세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먹질했다. 칼로 찔렀다. 난도질을 했다. 점점 살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결정체가 뭐였냐? 바로 셰익스피어가 리차드 3세라는 작품을 만들어버렸네. 완전 악마로 묘사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 시작이 뭐였냐면 헨리 7세가 얘 나쁜 짓 한 거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라. 이걸 셰익스피어가 악마의 결정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셰익스피어가요, 물론 영국인들의 그 대표적인 작가이지만 솔직히 셰익스피어가 자기 스스로 쓴 책은 별로 안 돼요. 이렇게 예전부터 있던 책 가지고 무슨 뭐 살 붙여서 만든 책들이 꽤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의 완전 100% 창작품이 아니라 원래 이탈리아의 그런 스토리는 천지 빽깔이었어요. 이탈리아예요. 그거를 셰익스피어가 이 스토리 괜찮겠네. 내가 이걸 약간 바꿔볼까? 해서 참네. 이런 식으로 책 쓰면 안 된다니까. 썬킴 책같이 처음부터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지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거죠. 하여간 일단 그 오바는 오바로 쳐버리고 조카 죽였잖아요. 리차드 3세가 12살짜리 애요. 그럼 진짜 조카를 죽인 게 맞냐? 실제로요. 나중에 이 현대로 넘어와가지고 나중에 런던 타워, 그 자기 그 조카를 가둬뒀던 런던 타워 교회 밑 계단에서 어린아이 뼈가 2개가 발견됩니다. 유골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살 정도 하나는, 또 하나는 9살 정도의 유골이었어요. 그때 죽은 조카가 맞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형과 아우의 그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아휴, 참네. 그 권력이란 게 뭔지. 하여간 헨리 7세 왕 됐어요. 다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 귀족들 다 죽었잖아요. 3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면서요. 그래서 이제 의회를 소집하려고 해도 의원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귀족들이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의회가 소집이 안 돼요. 죽어서 귀족들이. 요걸 딱 보고 헨리 7세가 이 기회에 다시 왕권 강화하자. 지금까지는 국회, 의회에 쥐락펴락 당했는데 아니다. 선언해요. 뭐냐? 앞으로 귀족들은 20명 이상 병사 보유 금지, 사병들. 그리고 귀족들 땅 얼마 이상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왕이 킹이 바로 킹이다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통치를 할 중간 허리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귀족이요. 의원들이. 그래서 헨리 7세가 뭐 하냐면 죽어버린 귀족들을 대신할 수 있는 신귀족을 만듭니다. 누구냐? 땅 주인들, 지주들, 그리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번 장사하자 상인들. 이들 일단 땅 있고 돈 있으니까 일단 재력은 빵빵하겠죠. 이들에게 돈 주고 자리를 벼슬을 줘요. 어이 지주, 어이 너 사장님 이리 와봐. 이 타이틀 줄 테니까 돈 줘.
진짜요? 저도 그럼 신귀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돈 줘. 해서 돈 받고 타이틀을 차지하는 새로운 귀족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귀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젠트리 계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곧 설날이 다가오지만 설날에 제사 지내면 쌍놈 인증인 거 아시죠? 설날에 제사를 왜 지냅니까?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님 돌아가신 날에 지내야 돼요. 차례상은요, 말 그대로 차례예요. 차 올리는 거예요. 차례상에 전 올리고 굴비 올리면 이것도 쌍놈 인증이에요. 조선 후기에 수많은 노비들과 상인들이 돈 주고 양반 족보를 사요. 그 뭐 했냐? 내가 노비 출신이라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족보를 돈 주고 샀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뻥튀기. 원래 졸부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돈이 없었다는 걸 과거에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명품 막 이렇게 이 로고가 가슴에 떡 박혀 있는 거 타고 다니고 튀려고요. 그래가지고 홍동백서 등장하고 한 거 아니죠. 홍동백서는 일본 풍습이에요, 그거요. 옆집에서 다른 거 한다? 갈비찜 올린다? 우리는 홍동백서다. 조금이라도 더 튀어보려고. 요때도 마찬가지야. 영국이요. 지주들과 상인들이 일단 돈 주고 신귀족 타이틀을 샀지 않습니까? 귀족인 척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더 있는 척, 일부러 더 고상한 척, 일부러 더 교양 있는 척 해요. 이들을 뭐라고 불렀나? 젠트리 계급이다 보니까 젠틀맨이라고 불렀어요. 헨리 7세 때 처음으로 영국의 젠틀맨이라는 계급이 등장을 합니다. 젠틀맨이 돈 주고 산 귀족이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원래 진짜 귀족들은요, 고상한 척 안 해요. 그냥 야 물 떠와 이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귀족이 돼서 돈 주고 사가지고 나는 그런 허접한 음식 안 먹어요.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 들어갔어? 나 고춧가루, 오 마이 갓, 나 고춧가루 들어가면 안 먹어요. 전 아메리칸 치즈가 들어간 햄버거밖에 안 먹어요. 오 마이 갓, 김치 어떻게 먹어?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교양 있는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 젠트리 계급이 죽어버린 귀족들 빈자리에 들어와요. 중간 계급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헨리 7세,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왕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존 왕 기억나시죠? 정말 멍청한 왕. 귀족들에게 왕권 빼앗긴 존 왕. 얼마나 멍청했으면은 존 1세, 2세, 3세 없이 그냥 유일하게 존 왕, 하나인 존 왕. 그때 귀족들한테 항복했잖아요, 왕이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기억나시죠? 의회가 생겨가지고 왕권을 많이 뺏어갔잖아요, 의회가요. 그때 빼앗겼던 왕권 헨리 7세가 다시 복구를 시킵니다. 의회에 찌그러져 있어. 다시 강력한 왕이 된 헨리 7세. 근데요, 이런 평가가 두 개 나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돈에 집착을 했어요. 헨리 7세가. 구두세요. 짜요. 긍정적인 평가하는 분들은 뭐냐면 어차피 30년 동안 지금 폐허가 됐잖아요. 나라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가지고 정말 구두쇠 노릇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고, 나쁜 평가를 하는 측은 뭐냐면 진짜로 원래 돈에 집착을 했던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세금으로 돈을 걷었잖아요. 왕이 직접 방에 틀어 앉아가지고요, 문 걸어 잠그고 왕이 직접 하나 둘 셋 넷 돈을 다 일일이 세요. 야 2파운드 모자라. 네가 횡령했지 마. 왕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돈에 원래 집착을 한 구두쇠였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평가, 그냥 구두쇠, 그냥 수전노에 더 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과 적과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헨리 7세가. 결혼식을 안 해요. 왜? 결혼식 비용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결혼식 미뤄요.
결혼식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반대파 싸웠던 요크 집안에서 항의를 합니다. 야! 아니 결혼식 한다면서 왜 그 결혼식은 안 하냐고. 예식장 대여 비용이 아까워서? 맞아요.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가지고 정말 저렴한 염가로 결혼을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뭐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그 장남이 있었거든요. 헨리 칠스 장남. 큰아들 이름이 이제 아서인데 이 아서라는 아서라가 아니라 뭐 정확한 발음은 other이죠. 그냥 아서라고 할게요. 캐서린을 캐서린이라고 하는 것처럼 장남 아서가요. 헨리 칠스의 아들이 아라곤,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이랑 결혼을 해요. 국제 결혼이죠. 근데 그때는요, 그 이제 공주 측에서 이제 신부 측에서 돈을 들고 와야 돼요. 뭐 지참금이라고 하는데 지참금 들고 와요. 그 스페인에서요. 캐서린이 잉글랜드로 넘어옵니다. 돈 들고 와요. 근데 장남이 죽어버려요. 헨리 7세의 아들 장남 아서가요. 그러면 결혼 취소해야 되거든요. 이거요. 취소해야 돼. 결혼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고 죽어버려요. 취소 안 해줘요. 헨리 7세가. 왜 취소 안 해줬을까?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결혼한 지 며칠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돈 들고 왔는데 헨리 7세는 받은 돈 지참금 다시 스페인에게 돌려주기 아까워서 차일필 며느라. 그래도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려고 하냐? 가지 마라. 안 보내요. 돈 돌려주기 싫어가지고요. 잡아두고 있어요. 잉글랜드에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엽기적인 일을 합니다. 그 헨리 7세가요. 아서의 밑에 동생이 있었거든요. 헨리라고. 그러니까 저기 헨리 7세 입장에서 봤을 땐 차남이죠. 걔한테 시집 보내요. 야 며느라 이리 와봐라. 이왕 배 타고 먼 길 여기 잉글랜드까지 온 김에 말이야. 나 또 아들 또 있거든. 헨리라고. 걔랑 결혼해. 해. 억지로 결혼시켜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어쨌든 이건 새 결혼이니까 스페인한테 지금 전화 좀 넣어봐라. 국제전화. 사돈 잘 계십니까? 나 잉글랜드 헨리 7세인데 따님이 이번에 2번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 차남이랑요. 예. 근데요, 이게 새로운 결혼이다 보니까 지참금을 한 번 더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돈 더 달라고 해요. 자기 사돈에게. 돈 줘요? 여러분 같은 경우엔? 어이가 없는 거지, 지금 스페인에서는. 뭐라 하노, 지금 여기 잉글랜드에서. 야, 돈 방금 줬잖아요. 그 돈으로 퉁쳐요. 나 돈 못 줘요. 끊습니다. 뚜뚜뚜뚜뚜. 헨리 7세가 어떻게 했길래요? 어떻게 했게요? 며느리를 굶겨요. 진짜 굶겨요. 미안하다 며느라. 우리는 스테이크 먹는데 며느리 너는 보리밥 먹어라. 네 아버지가 돈을 안 주셨다. 며느리 실제로 굶겨요. 돈 안 줬다고. 그래서 평생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캐서린이라는 이 자기 며느리가요. 진짜 스크루지 명함도 못 내밀어요. 헨리 7세한테는요. 자, 그러다가 헨리 7세에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들 둘을 낳았겠죠. 부인이 죽어요.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잖아요. 그 요크 가문에서 온 엘리자베스요. 부인이 죽자 신하들이 세장가 가라고 해요. 대왕 거기요 세장가 가세요. 제가 듀오랑 선우 연결시켜 드릴게요. 결혼해 듀오? 예? 싫다고 해요. 죽은 자기 와이프가 그리워서? 아니요. 왜 그랬을까? 결혼식 올릴 돈이 아까워서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쉽지만 선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 참 4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영원한 빠이빠이는 아니에요. 이제 시즌 1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정비를 해가지고 더욱더 알찬 시즌 2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일 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부터 한번 쭉 지금까지 했네요.
원래는 100회에 마무리해야 됐을 방송인데 여러분 성원에 900회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아닙니다. 영원한 빠이빠이가 아니고 시즌2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